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사망률이 낮아진다. 잘못된 건강상식에 속지 마라. 병원에 자주 가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원에서 필요 이상의 진료나 치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건강, 몸 건강을 응원하는 건강비짐입니다.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 먼저 책을 읽고 공부해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지난 1편 영상의 후속편으로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25가지 방법과 저자의 사전의료의 향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편을 안 보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저자 곤도 마코토는 지난 편에서 소개해드렸기에 생략하고 곧바로 책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23. 1cm 미만의 동맥류는 파열 가능성이 낮다. 미파열, 동맥류 수술 자체가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한다. 뇌영상 검사에서 발견되는 1cm 미만의 동맥류는 연간 파열률이 0.05%이며 20년이 지나야 1% 정도 된다. 이것은 서양의 53개 의료시설이 미파열 동맥류를 갖고 있는 환자 2620명을 대상으로 공동조사해서 얻은 결론이다. 따라서 1cm 미만일 경우 그대로 놔두는 게 좋다. 24. 채소 주스, 면역요법 등 수상한 암치료법에 주의하라. 왜 수상한 암치료법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될까? 첫 번째는 현미경으로 검사해도 암이 오차율이 매우 높고 외국에서는 양성 종양으로 보는 것을 일본에서는 암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증상이 없는데 발견되는 암은 대부분 커지지 않는 잠재암이거나 전이 안 되는 유사암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것이 효력을 나타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의 체험담에는 이 방법으로 상태가 개선되었으니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경우는 플라시보 효과가 의심된다. 25. 면역력으로 암을 이길 수 없다. 면역력을 강화해도 암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효과가 없다는 설이 상식이다. 면역치료에 시간을 쏟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적으로 인식해 처리하는데 암은 자신의 세포가 변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것이다. 암세포란 약 23,000개의 유전자를 가진 세포가 복수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암이 된 것을 말하는데 직경 1mm 크기로 자란 암병소에는 약 100만 개의 암세포가 있다. 즉 암이 커지고 나서 전이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흔히 말하는 조기암은 암이 일생으로 보면 이미 원숙기로 접어든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암은 만들어진 당초부터 전이할 능력을 갖고 있다. 현재 의학으로 아무리 조기에 암을 발견한다고 해도 직경 1cm 전후부터이다. 이때는 이미 암세포가 최소한 10억 개 정도는 되고 전이도 벌써 끝난 상태이다. 26. 수술, 약물 주입 등의 의료사고가 너무 잦다.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례 중에 3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첫째, 검진 때 권유받은 검사를 받은 후에 급성 췌장염에 걸렸다. 둘째, 암을 절제해 놓고는 암이 아니라고 했다. 셋째, 목이 부어서 간호사가 진통제 좌약을 넣었는데 식물인간이 되었다. 27. 체중과 콜레스테롤을 함부로 줄이지 마라. 갑자기 체중을 줄이면 혈중 지방인 콜레스테롤도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들고 각종 호르몬의 재료가 되므로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즉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암뿐만 아니라 뇌출혈, 감염증, 우울증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조금 살집이 있는 편이 오래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28. 영양제보다 매일 달걀과 우유를 먹어라. 달걀과 우유는 20종류 이상의 아미노산을 전부 갖고 있는 영양이 풍부한 완전식품이다. 우리 몸의 2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다. 장수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름진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 오래 살고 있었다. 지방이 콜레스테롤과 호르몬을 만들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29.
술 알고 마시면 약이 된다. 과음은 금물이지만 아주 약간의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추며 긴장 완화 및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 30. 다시마나 미역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라. 해조류에 함유된 요오드는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갑상선암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적당히 먹으면 보약이 될 수 있다. 31. 콜라겐으로 피부는 탱탱해지지 않는다. 보조식품에 관한 과대선전에 속지 마라. 입으로 섭취한 콜라겐이 피부를 직접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며 글루코사민이 무릎까지 닿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먹은 것은 일단 장 속에서 분해되거나 혈액으로 들어가 아미노산이나 당의 형태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식품으로 콜라겐이나 글루코사민을 섭취한다는 것은 단백질이나 당을 조금 섭취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보조식품으로 먹든 마시든 어차피 뱃속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목표 부위인 얼굴, 피부나 무릎 연골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한마디로 돈 낭비하는 것이다. 32. 염분이 고혈압에 나쁘다는 것은 거짓이다. 비타민C의 결핍은 특정 질환을 일으킬 뿐이지만 염분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한다. 일본인의 고혈압증은 98% 이상이 소금과는 무관하며 신장이나 호르몬, 혈관이나 혈액의 문제 때문이다. 오히려 소금의 나트륨 성분은 뇌가 보내는 명령을 신경세포에 전달하는 등 생명 유지와 관련이 있는 귀한 식자재인 것이다. 33. 커피는 암, 당뇨병, 뇌졸중 예방에 좋다. 커피는 건강을 지켜주고 미용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34. 건강하려면 아침형 인간이 되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체온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일어나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자게 된다. 이런 습관은 우리 몸의 리듬을 타고 자율신경뿐만 아니라 면역, 호르몬 등 몸의 모든 기능을 가장 무리 없고 쾌적하게 작동시킨다. 예를 들어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성장호르몬 등의 각종 호르몬은 수면 중 특히 24시 전후에 가장 활발히 분배된다. 매일 그 시간대에 숙면을 하면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고 피부가 재생되며 병이나 상처가 순조롭게 회복된다. 따라서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할수록 좋다. 35. 지나친 청결은 오히려 몸에 해롭다. 건강한 머리카락을 원한다면 머리를 자주 감지 마라. 자주 씻을수록 피부는 나빠진다. 피부 표면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포도상구균은 땀 냄새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쁜 균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피부를 보호하고 몸에 치명적인 균이 정착하는 것을 막아준다. 따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비누로 얼굴, 몸 등을 씻으면 피지도 포도구균도 사라져 결과적으로는 나쁜 균이 증식해 피부가 거칠어진다. 우리 몸의 면역 상태는 자연계에 불결한 것, 즉 기생충, 세균 등이 접촉하면서 성숙해감으로 지나치게 청결한 환경에서는 몸이 약해지는 것이다. 너무 청결하면 아토피 질환이 많이 발생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노숙자는 아토피 질환이 없다. 표피를 덮고 있는 피지가 두껍고 수분량도 아주 많아 세균 같은 항원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36. 큰 병원에서 환자는 피험자일 뿐이다. 큰 병원에 가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진료 과정이 기계적으로 진행되고 두 번째는 실험적인 부분이 주안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유명한 병원일수록 병을 더 철저하게 찾아내게 되기 때문이다. 검사 항목에는 대부분 기준치라는 것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들 중 5%는 기준치에서 벗어나도록 설정되어 있다. 30항목을 검사한다면 결국 검사받는 사람의 약 80%가 병이 있거나 이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과잉진료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37. 스킨십은 통증과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애정이 담긴 손길은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의학이 아무리 진보하고 발전해도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치료의 근본이다. 인간은 평생 타인의 온기를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스킨십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는 데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38. 입을 움직일수록 건강해진다. 껌을 씹을수록 혈류량이 증가한다. 입으로 소리를 내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웃음은 부작용 없는 명약이다.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내어 웃어보자.
손과 입을 많이 움직일수록 뇌도 신나게 활동한다. 39. 걷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근육은 자주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굵어지고 강해진다. 뇌신경세포도 계속 생각하고 무언가를 느끼면서 살면 100세가 되어서도 활발하게 활동한다. 우리가 걸을 때는 발바닥이나 하반신의 여러 근육을 통한 신경자극이 대뇌 심피질의 감각 영역에 전달되며 그 과정에서 뇌관을 자극하게 된다. 또한 보행 중에는 뇌 전체의 혈행도 좋아진다. 통증이 있다고 그 부분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움직여주는 편이 빨리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활훈련이 효과가 있는 것이다. 40. 독감 예방 접종은 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독감 예방 효과는 전혀 없다. 오히려 고령자분들 중에서 백신을 맞아 돌연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효과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부작용이 많아 오히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감 예방접종보다는 오히려 독감에 걸려서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 좋다. 독감을 예방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독감이 유행할 때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다. 41. 내버려두면 낫는다고 생각하라.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사망률이 낮아진다. 고령의 환자는 입원을 하면 대부분 침대에 누워만 있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져서 머리가 금방 둔해지고 이는 치매로 연결되기도 한다. 42.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4가지 습관. 1.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검사로 인한 방사선 피폭이나 의미 없는 수술, 약해로 고통받거나 사망할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 2.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다. 의식을 잃었을 때 연명 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가족에게 전달한다. 3.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쉽게 골절을 일으킨다. 계단 오르내리기는 균형 감각을 돕는 좋은 훈련이므로 평소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자. 4.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치매를 예방하도록 하자. 43. 희로애락이 강한 사람일수록 치매에 안 걸린다. 희로애락이 강할수록 뇌는 아주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기억을 저장하는 서랍도 늘어난다. 두뇌 트레이닝보다 의식적으로 희로애락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 즉 여러 가지 일에 호기심을 가지며 즐거울 때나 기쁠 때 크게 웃고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는 마음껏 우는 것이다. 오감을 가능한 한 젊게 유지하여 둔감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뇌를 노화시키지 않는 비결이다. 44.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인생을 설계하라. 2052년에는 100세 이상의 일본인이 7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년 후를 여유롭고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에 맞는 기술을 미리 습득한다. 두 번째,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자발적인 건강관리에 신경 쓴다. 세 번째, 지금까지 키워온 인적자원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활용할지 방법을 생각한다. 네 번째, 회사 생활을 할 때의 지위나 자부심에 연연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인류 역사상 전무한 초장수사회를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우리는 발상을 크게 전환해야 한다. 45. 당신도 암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암을 선고받았을 때 대처하는 법. 위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절제 수술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리고 항암제 치료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다. 위암에 연명 효과가 있는 화학요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낭암은 항암제로 사라지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1% 전후로 아주 드물다. 이 귀중한 1%의 경우도 치료된 것이 아니다. 완전 소실이라고 해도 암덩어리가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줄어든 것일 뿐, 암은 반드시 다시 커진다. 그리고 항암제에는 독성이 있어서 반복해서 투여하면 금방 치사량에 달하게 된다. 이 점을 충분히 유념해야 한다. 46. 자연사를 선택하면 평온한 죽음을 맞을 수 있다. 생존율은 어떤 경우든 확실한 보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말기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평온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쪽을 선택할지, 표준 치료를 받아들여 고통스럽더라도 좀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를 방법을 선택할지 미리 생각해보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두는 것이 좋다. 47. 죽음을 대비해 사전 의료 의향서를 써놓자.
사전의료의향서는 죽음에 임박해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다. 리빙 윌이라고 한다. 자기가 생각한 바를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알려 존엄하고 품위 있게 주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를 대비한 사전의료의향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명치료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난 오늘까지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64세까지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답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거나 불러도 아주 약하게 반응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력으로는 호흡도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눈을 감아도 전혀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급차는 절대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병원에 실려왔다면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연결했다면 빼주십시오. 자력으로 먹거나 마실 수 없다면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지 말아주세요. 수액도 튜브 영양도 승합제 수혈, 인공투석 등도 포함해 연명을 위한 치료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미 하고 있다면 전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 모르핀처럼 통증을 완화시키는 처치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연장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나의 바람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이 문장을 냉정하게 생각한 후에 작성했으며 가족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연명치료는 일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을 여기에 맹세합니다. 이상 47가지의 주요 내용을 모두 소개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의료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의사를 믿지 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전의료의향서를 보면서 저도 미리 써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어 서로 같이 의견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